숫자와 스토리를 둘 다 만족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아무리 욕을 먹더라도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의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냐? 물론 분기 실적은 깨질 수 있습니다. 분기 실적을 타겟으로 한 게 아니라 연간 실적의 성장률을 본 거거든요. 그러면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을까? 문제가 없다고 보면 2차 전지가 손실이 나서 2차 전지를 팔고 다른 업종을 갈아타려면 다른 업종에 숫자가 찍히는지나 스토리가 나오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럼 가장 많이 비교하는 게 반도체인데 반도체도 스토리는 굉장히 좋습니다. 턴어라운드 했다 쳐도 내후년에 내년보다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장기간 폭풍 성장에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오를 기업을 찾는 방법을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2차 전지의 전도사 가운데 한 분이시죠. 김지훈 대표님. 근데 2차 전지가 어려운 구간이어서 그죠? 네네. 그다음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도 사실은 안 좋았고 네네, 그러면서 맞습니다. 여전히 좀 부진한 구간으로 가는데요. 네. 고민이 많습니다. 2차 전지 현 주소부터 좀 점검을 해 주십시오. 네, 일단 말씀 주신 에코프로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정도 실적이 나왔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첨단 생산 소육 공제가 1분기보다 훨씬 더 많이 그 2배 가까이 포함된 2천억대 넘는 첨단 생산 세액 공제 포함되면서 분기로 7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잘 나왔다고 보는 것 같아요. 매출은 약 20% 정도 상승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40% 정도 올라갔으니까 영업이익 측면에서 강조해서 좋았다고 보는 것 같고 그 첨단 생산세액 공제 2,100억을 제외하고도 5,200억 정도 나오면은 이제 연간으로는 영업이익 2조대 가까운 영업이익 체력을 유지한다고 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 상당히 실적을 선방한 부분이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돼서는 지금 요 첫 번째 표 띄워주실 건데 GM 합작 공장 요 첫 번째 표인데요. 네. GM 합작 공장이 이제 가동 중인 게 요 오하이오에서 45기가와트, 그다음에 테네시에서 50기가와트, 미시간에서 50기가와트. 요게 실질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는 거는 24년도부터 순차적으로 반영이 될 예정이고요. 스텔란티스 캐나다 45기가와트 요것도 24년도부터 하반기부터 반영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LG엔솔 독자 공정으로 하는 미시간 40기가와트 요것도 추가 물량인데 요것도 24년 말. 애리조나 43기가와트 요거 7조 2천억짜리인데 이 중에 약 3조에서 4조가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 요것도 25년. 혼다 합작 25년, 현대차그룹 25년 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LG에너지 솔루션은 26년 최소 27년까지 영업이익이 40% 이상 늘어나는 구조고요. 지금 뭐 당장 지금 분기에 2천억 정도가 사실은 그 말씀드린 대로 첨단 생산세액 공제로 그냥 2천억 정도 계속 영업이익 꽂히는 구조면 곱하기 4하면 산술적으로 8천억이네요. 8천억인데 네. LG엔솔이 이제 계속 그 금액 자체가 커지고 있거든요. 1분기 때 1,000억대여서 지금 2분기 때 2,000억대 그러면은 LG엔솔이 그냥 그 첨단 생산세액 공제로 반영하는 게 26년이나 25년 기준으로는 2조 6천억 정도 첨단 생산세액 공제로만 2조 6천억 정도니까 영업이익률이 지금 올해 3분기에 지금 6.5%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LG엔솔은 지금 영업이 최대 9%에서 두 자릿수까지 본다 그러면은 상당히 실적은 굉장히 선방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말씀 주신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실적이.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모두 69% 정도 영업이익은 빠진 수준이고요. 매출은 11% 정도 빠졌는데 사실 매출도 빠졌나요? QOQ로 빠졌죠. 네, QOQ로 빠진 건데 YO는 증가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YO는 늘었고 QOQ로 예. 빠진 건데요. 1조 8천억 정도면 매출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보는데 영업이익이 줄은 거는 뭐 너무 많이 이슈가 된 리튬 가격이 3개월 이상 그러니까 5월 말부터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5월 말부터 지금 10월 초인데 10월 초까지 계속 빠지면서 그 부분이 판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고요. 근데 다만 조금 다행인 거는 중대형 그러니까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양극재 같은 건 출하량이죠. Q는 굉장히 견조했습니다. 그런데 ESS하고 에코프로비엠도 20% 정도가 전동공구라든지 고가용 IT 부품에 들어가는 그 양극재 물량이 있거든요. 그게
100% 전기차 물량이면 사실은 Q는 계속 뭐 분기별로도 20% 넘게 증가하는데 전동공구라든지 ESS 쪽 물량이 3분기에 일시적으로 Q 자체가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에코프로 BM의 전체적인 Q 실적을 깎아먹었고 그래서 전기차 쪽에 Q는 여전히 견조한 상황이다. 근데 양극재에 관련돼서 판가가 리튬 가격 반영되는 부분이 3분기에 이익이 깨질 거라고는 사실은 당연히 예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예상되는 컨센보다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이 주가에 계속 부진한 영향을 미쳤고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워낙 지금 3분기 실적 빠진 거 반영해서 지금 이미 주가가 고점 대비로 약 64% 정도 빠진 상태거든요. 양극재 단에서는 가장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에코프로 BM 기준으로요? 에코프로 BM 기준입니다. 네. 에코프로 BM만 60%가 넘게 빠졌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가격적인 부담은 좀 많이 덜은 상황이고 그러면 실적이 계속 나빠질 거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3분기에 판가가 20% 이상 빠졌기 때문에 4분기는 판가가 정상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하고 삼성 SDI 합작사 에코프로 EM이라고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캠7 라인인데 캠7 라인이 당장 지금 3분기부터 2라인, 3라인 모두 지금 본격화되면서 가동률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QOQ로는 다시 물량이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심지어 수출 데이터 8월 달, 9월 달에 청주가 있는 청주의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청주 수출 데이터 물량 그러니까 에코프로 BM과 LG화학의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7월 달에도 잘 나왔고 8월 달에 소폭 빠졌는데 9월 달에 다시 출하량이 회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실적 상황 측면에서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는 국면이라고 말씀드리고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G화학 실적을 지금 LG화학도 상당히 실적이 나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영업이익 지금 8천억 정도 예상하는데 이 8천억에는 석유화학 사업부가 흑자 전환되면 상당히 이게 긍정적으로 전체적인 실적 개선의 모멘텀으로 나와야 되는데 에코프로비엠 못지않게 첨단 소재 쪽의 양극재 영업이익이 최소 60% 이상 감소할 거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양극재 업체는 더 안 좋죠. 근데 LG화학도 양극재가 꽤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극재 같은 경우 이익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영업이익의 전체 Q가 줄어들 거라고 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비엠과 LG화학의 청주 소위 말하는 수출 물량이 7월 달부터 급격하게 개선 추세에 있거든요. 7, 8, 9 모두 개선 추세에 있고 이 부분 관련돼서 아마 실적이 반영되는 거는 4분기에 실적이 반영이 될 거고 그다음에 LG화학 아주 고무적인 게 최근에 따끈따끈한 LG 엔소를 거치지 않고 도요타로 2조 9천억 정도 수출 물량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도요타 쪽으로 수주 물량이 나왔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 그 내재화 물량이 95%입니다. 그래서 양극재 같은 경우는 외부 판매 비중이 너무 극도로 적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하지 않고 LG화학이 독자적으로 완성차인 도요타에 직납을 했다는 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게 일회성 물량이 아니라 지금 계약도 2030년 12월까지 초장기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납품은 25년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25년도부터 매출이 본격적으로 연간으로는 LG화학도 양극재 매출이 40% 넘게 성장하는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요타 이 일회성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도요타도 당연히 일본의 니치아라든지 SMM, 스미토모 메탈마이닝 같은 걸출한 양극재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LG화학에 이 발주를 줬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래서 도요타 추가적인 물량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요타가 2027년까지 약 72조에서 거의 80조 가까이 신규 투자를 통해서 전기차 물량을 엄청나게 확대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LG화학의 추가 수주 물량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요타발이 끝이 아니라 지금 업계에서는 공공연하게 지금 돌아다니는 소문에 의하면 이제 혼다 쪽 물량이 추가적으로 4분기에 본격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네. 도요타 혼다 쪽 이게 물량 자체가 연간으로는 거의 지금 일단 도요타에서 한 3조 정도 나왔고 혼다도 최소한 그 정도 3조 정도 수준 물량이 나오면 분기별로 실적이 20% 이상 증가하는 그림이고 연간으로는 40% 넘게 LG화학 실적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은 실적 안 나왔는데 LG화학이나 에코프로비엠은 훨씬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요. 그 이유는 심플합니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2분기 기준으로 지금 다결정 양극재에서 단결정 양극재로 기술적으로 진화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단결정 양극재 N86이 지금
가동률이 일시적으로 떨어진 부분이 있었지만 단결정 양극재가 사실은 다결정 양극재보다 마진 구조가 훨씬 좋거든요. 단결정은 이미 지금 마진 구조가 거의 두 자릿수 가깝게 육박할 정도로 좋은 마진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매출 비중이 1분기에 15% 정도였다면 2분기에 31%까지 늘어났고요. 계속적으로 단결정에 대한 마진 구조, 가동률만 만약에 빠르게 회복이 된다면 단결정 그 매출이 연간으로도 40% 넘게 늘어날 거로 보고 있거든요. 이미 지금 31%까지 찍었기 때문에 다른 그 LG화학이나 에코프로비엠보다는 단결정 양산이 훨씬 포스코 퓨처엠이 빨랐습니다. 그래서 마진 구조가 좋아지고 그다음에 단결정 양극재로 생산할 경우에는 생산 원가가 10% 이상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생산 원가 절감되는 측면도 네. 이 포스코 퓨처엠 마진 구조는 상당히 좋아질 거다. 또 퓨처엠은 그 원료를 다 수입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자체 내재화가 일정 부분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마진 네. 구조에 좋아질 거로 보는 이유가 네. 당연히 LG화학이나 에코프로비엠보다는 내재화율이 그러니까요. 가장 큰 물량이고 내재화 비율도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아마 양극재 5대 천왕 중에는 가장 좀 이익 구조를 선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가 그동안에 이제 오버슈팅에 대한 가격 조정이 꽤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누르고 있는 게 원자재 가격 하락에 맞습니다. 따른 네. 양극재 업체의 판가이나 이건데요. 3분기 실적 사실 안 좋을 걸 봤었던 거고요. 네. 이제 근데 또 막상 안 좋으니까 또 쇼크가 나온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자재 가격 하락이 언제 멈춰요? 그래야 이제 그 물론 Q도 늘어나긴 하지만 P에서 커브하고 늘어날 실적이 좋아지려면 기본적으로 좀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4분기는 그게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질문을 네. 하셨는데요. 제가 계속 매일매일 데일리로 체크하고 있는 탄산리튬 가격이 네. 지난 한 주 동안 옆으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옆으로 기었거든요. 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계속 리튬 가격 빠진다 안 좋은 이슈가 나와도 리튬 가격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그냥 현상 유지만 된다는 것도 충분히 추세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여지를 주는 거였는데 마침 금요일 날 리튬의 선물 가격이 네. 7% 이상 급등이 나왔고요. 리튬 선물 가격 급등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늘려놓은 그 중국의 탄산리튬의 재고가 이제는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탄산리튬 재고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그게 월요일자 한국광물자원 서비스에 나온 탄산리튬 가격이 실제 일직선으로 가다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그 중국의 탄산리튬 감소, 그러니까 재고 감소분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급격하게 이루어질지는 좀 더 추이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일단 탄산리튬의 가격이 계속 급격하게 고점 대비 60% 가까이 빠진 걸 일단 추세적으로 멈췄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탄산리튬 재고가 좀 줄었다는 점, 그리고 그게 순차적으로 수산화 리튬 가격에 반영되고 수산화 리튬에서 다시 이제 그 양극재 수출 가격에 반영되는 데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레깅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안 좋겠지만 빠르면 올해 뭐 12월 말이나 내년 초 정도면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예상 못했던 도요타 물량이 LG엔솔발로 30조가 나왔고요. 그건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요. 또 LG엔솔과 도요타 물량 외에도 LG화학과 도요타의 직접적인 양극재 공급 계약이 늘어난다고 봤을 때 리튬 가격이 계속적으로 빠지기는 좀 어려울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2차 전지가 사실은 가격으로는 꽤 조정을 받았죠. 사실은 남은 기간 조정이 이제 관건일 텐데 지금 주요 업체들의 그 밸류를 한번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PR이나 내년 PR이나 좀 뭐 PR이든 뭐든 이제 밸류를 가지고 고평가됐던 부분들이 정상화가 좀 된 건지 체크 좀 해주세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주가가 빠지면서 밸류가 저는 매력적인 구간이 들어온 종목들이 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네. 원자재 단의 요표 보시면 예. 포스코홀딩스가 올해 기준은 15배고 요게 고점 대비로는 어느 정도 빠졌냐면 그 포스코홀딩스가 최근에 최고점 올라갔을 때 70만 원대가 약 PER 기준으로 20배 가까이 됐고요. 네. 19점 거의 9배, 뭐 20배 가까이 됐는데 15배까지 빠졌고요. 내년 기준으로 쳐도 원래 15배가 넘었는데 12.5배 정도 수준이고요. 이게 아마 오늘 주가까지 반영하면 오늘은 다행히 에코프로는 반등이 나왔고 포스코홀딩스는 아직 반등이 못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더 빠져서 12배 미만으로 떨어질 걸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55배,
에코프로도 80배까지 갔거든요. 에코프로는 포스코홀딩스보다 상승폭이 더 컸기 때문에 네. 거의 뭐 85배 정도까지 PER 나왔는데 55배까지 떨어졌고 내년에는 한 40배 미만 44배 정도고 이거는 실적 추정치 오늘 3분기까지 깨진 걸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4분기 때 실적 반등이 나오면 이 PER는 더 떨어질 거라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25년 텀으로 보면 PER 30배 미만으로 떨어질 거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업체들 뭐 앨범알 같은 경우가 지금 PER이 실적이 올해보다 내년에 더 실적 증가폭이 둔화되면서 9배까지 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앨범 SQM 같은 경우는 이거 데이터를 찾기가 어려워서 계속 지금 4배 정도 수준이라고 보는데 요거는 제가 다음번에 한번 더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QM은 어디 업체죠? SKM은 칠레에 있는 네. 2등 업체입니다. 앨범알이 그래요? 글로벌 1등, 2등이 칠레 SQM입니다. 네, 리튬 네, 업체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랑 또 경쟁사로 많이 보는데 지금 그 중국의 틴치 리튬, 뭐 간펑 리튬 이런 데도 앨범알이나 SQM보다는 비싼 상태고요. 포스코홀딩스보다는 밸류에이션이 좀 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양극재 업체 5대 천왕을 한번 보겠습니다. 양극재 업체들의 밸류를 보시면 진짜 LG화학이 많이 싸졌습니다. 지금 LG화학은 20배 언더까지 20배 정도까지 떨어졌고요. 21배고요. 요거 오늘 주가 반영하면 더 떨어져 가지고 20배 후반 정도가 될 거고요. 지금 내년 PER 기준으로 하면 11배입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최근에 주가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258배고요. 내년 기준으로는 119배입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상대적으로 덜 빠졌죠. 그래서 132배에서 62배 정도 내년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에코프로비엠이 89배에서 53배고요. LNF가 53배에서 17배 그리고 유미코어가 13배에서 13배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PEG로 계산을 해보면 LG와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모두 24년 기준으로는 1배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PER로 계산하면 다소 비싸다고 할 수 있는데 PEG로 계산하면 에코프로비엠하고 코스모 신소재가 1배 거의 가깝게 0.98 뭐 이렇게 나오고요. 포스코 퓨처엠하고 그 LNF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영업이익 성장률이 24년도에 가파르게 좀 LNF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분기 실적이 너무 깨져서 24년도에 상대적으로 영업이익 성장하는 폭이 크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23년이건 24년이건 25년이건 3년 연속으로 계속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이 80% 이상 성장하기 때문에 요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LNF 요 세 개 업체가 영업이익 성장률이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24년 기준으로 PEG 값이 뭐 0.6배, 0.7배 정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저평가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24년 PER을 보는 게 맞고요. 네, 맞습니다. 아직도 양극재 업체들은 뭐 50배, 60배 높긴 하지만 네네. 이전보다는 많이 밸류가 싸졌습니다. 많이 낮았는데 그러면 2차 전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어차피 트레이딩 영역으로 봤다면 팔고 다시 사고 이랬을 텐데 사실은 뭐 장기적으로 좋게 길게 가져가자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못 팔고 수익을 반납한 분들이나 손실 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면 지금 2차 전지 어떻게 해야 돼? 전략 마무리. 네, 그게 제일 중요한데요. 2차 전지를 팔고 주식을 아예 안 하실 거면 전략이 의미가 없으니까 네. 그런 분들은 차치하고 2차 전지를 팔고 다른 걸로 갈아타실 분은 정말 진지하게 딱 두 가지만 고민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숫자입니다. 숫자 그다음 두 번째가 스토리거든요. 숫자와 스토리를 둘 다 만족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말씀 주신 대로 단기간에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는 거죠. 만약에 2차 전지가 차곡차곡 그냥 안정적으로 5% 10%씩 올랐다면 이렇게 밸류에이션 논란도 없을 거고 이렇게 2차 전지가 화제가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너무 빠른 기간 약 4월 달부터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3개월 동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같은 코스모 신소재 같은 회사들이 에코프로비엠은 약 뭐 4배 가까이 코스모 신소재 뭐 5배 가까이 에코프로는 뭐 13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 거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욕을 먹더라도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의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냐? 물론 분기 실적은 깨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구조적인 성장주 2차 산업을 볼 때 분기 실적을 목표로 타겟으로 한 게 아니라 연간 실적의 성장률을 본 거거든요. 그러면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을까? 문제가 없다고 보면 그러면
2차 전지가 손실이 나서 그러면 2차 전지를 팔고 다른 업종을 갈아타려면 다른 업종에 숫자가 찍히는지랑 스토리가 나오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비교하는 게 반도체인데 그쵸. 반도체도 예. 스토리는 굉장히 좋습니다. AI 성장성이라든지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엄청나게 커질 건데 근데 숫자가 안 찍힌다. 이게. 숫자가 안 찍힌다. 네, 그렇죠. 저는 숫자가 계속 안 찍힌다고 하는데 그거조차도 많은 분들이 야 올해 턴어라운드 하잖아. 그게 중요한 거지. 근데 턴어라운드 했다 쳐도 내년의 실적이 내년보다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24년도에 좋아질 거는 명확한데 25년에 24년도보다 더 좋아질까? 그걸 사실 장담을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숫자가 2차 전지보다는 좀 약하다는 측면이 있고요. 물론 이런 부분 우려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건 리스크로 경계해야 되겠지만 2차 전지 아무리 바인딩 계약이라고 하지만 전기차가 너무 안 팔려가지고 진짜 상상을 초월하게 안 팔려서 바인딩 계약을 그냥 완성차 업체에서 위약금 물고 그냥 계약을 취소하는 겁니다. 그건 정말 극단적인 최악의 경우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 충분인데 그건 매우 현실적으로 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그 차지하는 규모가 일부 말씀 주신 대로 뭐 줄어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요새 또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 트럼프가 당선되면 네. IRA 법안 다 싹 바뀔 거다. 네. 그거는 그러기에는 일단 실익이 너무 낮고요. 그만큼 2차 전지로 너무 많은 그 공화당 지지 세력들이 혜택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건 현실적으로 떨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숫자나 스토리 측면에서 여전히 반도체보다 2차 전지가 매력적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돼서 예전처럼 양극재 5대 천왕이 전부 다 갔다면 지금 철저하게 1, 2등 업체로 아마 차별화돼서 갈 거다.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돼서 사실은 뭐 그 인버스 ETF가 나와가지고 인버스 ETF 나오자마자 400억 정도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더 많아진 거 아니냐 그런 또 우려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수급은 계속 돌고 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 막 마치 외국인 기관만 다 판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개인이 엄청 팔았고요. 개인 투자자분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월 달에 2월 달에 사신 분들은 지금 엄청나게 수익 중이니까 파셨을 수 있는데 그 물량을 누가 받았냐? 업체별로 차별화되어 있지만 외국인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도 다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 중에서도 2차 전지의 구조적인 성장성을 믿고 장기 투자하는 물량이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과 함께 2차 전지 현 주소 점검 그리고 투자 전략 점검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